이제 L value, X value, PR value. 작게는 L value와 R value 개념을 이해했고, 어느 정도의 기본 개념을 이해했고, L value, R value 참조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빅 3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빅 5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빅 3를 살펴보기 전에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제공하는 메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를 정의하든 구조체를 정의하든 간에 시스템에서는 이 6개 연산자를 이 6개의 함수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생성자입니다. 기본 생성자. 다른 생성자가 있으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 생성자가 제공되고요. 그 다음 소멸자. 사용자 정의 소멸자가 없으면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제공해주는 소멸자는 가상 소멸자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는 상속할 때 소멸자를 버추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복사 생성자를 제공해 주는데 사용자가 직접 복사 생성자를 제정하지 않으면 제공됩니다. 다른 생성자가 있든 없든 복사 생성자를 여러분이 제공하지 않았으면 시스템에서 제공해 줍니다. 이 복사 생성자는 그런데 shallow copy, 얕은 복사를 해줍니다. 복사 생성자가 사용되는 곳은 v, void foo, AA 이런 식으로 값 전달 방식으로 객체를 전달할 때 요 매개 변수 객체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이 됩니다. 요 경우는 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참조를 받음으로써 복사 생성자가 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경우 객체를 값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이 객체가 foo가 어느서 호출이 되면 이때 foo가 실행이 되고 나서 A 객체를 반환하게 되는데 이때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겠죠. 이 만들어진 임시 객체는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경우는 특별히 다른 방법을 써서 이것이 사용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컴파일러의 최적화 기술이 있어서 이것도 실제로는 복사 생성자가 불러지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복사 생성자, 그 다음에 복사 대입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통틀어서 빅 3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복사 대입을 제정하지 않으면 제공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shallow copy를 한다. A, B가 있는데 A equal B 이렇게 하면은 이제 복사 대입 연산자가 호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동 생성자 그리고 이동 대입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동 생성자는 R value reference를 매개 변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빅 5 중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것이 있으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직접 정의한 것이 있으면 제공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 클래스가 봅시다. A 클래스는 자 뭐가 정의되어 있어요? 소멸자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도 봅시다. 기본 생성자 제공되겠죠. 복사 생성자 제공됩니다. 복사 대입 제공됩니다. 그런데 이용 생성자와 이동 대입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빅5 중에 사용자 직접 정의한 것이 있으면 소멸자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걸 좀 봅시다. 색을 좀 바꿔서. 자, 여기에는 소멸자를 정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동 생성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쓰겠다. 시스템이 제공해 주는 것. 그러면 이 경우에는 무조건 시스템에서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기본 생성자 제공이 되겠죠. 복사 생성자 제공이 됩니다. 복사 대입 제공이 돼요. 이동 생성자 제공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빅5 중 사용자 직접 정의한 것이 있죠. 그래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제공되는지 잘 보시면 될 거고, 이 네 가지는 이 샬롯 카피가 부족하면 이동 생성자 역시 제대로 구현이 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게. 그래서 요것도 잘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원래 원칙은 빅5 중에 하나를 사용자가 정의하면 나머지 5개를, 나머지 4개를 다 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빅3, 빅5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빅5의 원칙은 이 중 하나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 어떤 이유에서? 그럼 나머지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빅3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C++에서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연산자, 소멸자를 빅3라고 했습니다. 왜? 그전에는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연산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없기 전까지는 이 세 개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클래스 설계할 때 정의해야 되는 그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빅3는 프로가 직접 정의하지 않으면 시스템에서 무조건 제공해 줍니다. 이때 소멸자는 빈 소멸자, 복사 생성자하고 대입 연산자는 복사 대입 연산자는 샬롯 카피 형태로 제공해 준다. 복사 생성자 사용된 위치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되면 복사 생성자가 이용이 되는 거고요. 요게 요즘 모던 C++ 사용하는 방식, 요게 옛날 방식. 그 다음에 요렇게 클래스가 있을 때 값 전달하는 경우, 반환하는 경우, 요 경우는 참조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많이 우리가 쓸 일이 없고요. 요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뭘 할 수 있다? 컴파일러 최적화가 가능하다. 이건 아직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컴파일러가 최적화하지 않으면 요 경우에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요 G 함수가 불러지면 여기에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겠고, 이 임시 객체가 O2 O2의 대입 연산자로 참조로 전달될 것입니다. 자, 복사 생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제 컴파일러 최적화하는 거, 이제 복사 생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copy elision이라고 하고 있어요. copy elision. 그래서 요 copy elision을 하고 싶지 않으면 요 옵션을 주어야 됩니다. 자, 복사 생략은 컴파일러가 최적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복사를 제거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요런 경우를 하나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경우. 그래서 원래 이 문장은 원칙적으로는 원래 A const character S를 호출해서 임시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복사 생성자를 통해 A 객체를 생성해야 됩니다. 하지만 컴파일러는 이런 형태로 실행을 합니다.
이 과정을 복사 생략이라고 한다. 기본 생성자에 explicit 수식어가 되어 있으면 위 문장은 오류가 됩니다. 참고적으로 요게 explicit 있으면 오류가 됩니다. 또 다른 예, 복사 생략, 또 다른 예. 자, 봅시다. 요 문장. who return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되면 who의 내부 객체 생성, who 함수 반환에 대한 임시 객체 생성, 복사 생성자에 의한 A 객체의 생성이 이루어집니다. 컴파일러 따라 복사 생성자가 한 번도 실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RVO에 의해서 1과 2가 결합되어 최적화되고 복사 생성자 호출되어 A 객체가 생성됩니다. C+17은 1과 2의 결합은 무조건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RVO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반환해야 되면 예를 들면 나중에 또 설명드릴 텐데 여기서 설명드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A 이퀄 A A 다시 지우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Return Value Optimization이라는 거예요. RV는 Return Value Optimization. Return Value Optimization이라는 것은 who 함수는 여기서 객체를 생성해서 반환을 해야 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who 함수 스택에 A가 만들어지고요. A가 만들어지고 이게 햄에 와서 임시 객체가 복사 생성자를 통해서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은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어떻게 하냐면 애초부터 이 객체를 여기다 만들지 않아요. 어디다 만드냐면은 이 함수를 호출하는 햄 스택에다가 이 임시 객체를 만들고 여기서는 필요하면 주소로 참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임시 객체가 반환되면서 이 객체를 생성하고 복사하는 과정이 불필요해지게 되는 게 RVO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카피 엘리션을 하는데 이 경우에 보면은 임시 객체를 이제 만약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햄에서 바 A라고 하면 A는 햄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바의 스택으로 매개 변수를 복사 생성자로 만들어지게는 되는데 커피 엘리션이라는 복사 생략이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생성하지 않고 요거를 만들 때 요걸 대신해서 얘를 쓰게 됩니다. 요 객체를 만들어서 얘를 A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 경우에는 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이 경우에는
효율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즉, 컴파일러는 여러 개의 임시 객체를 만드는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필요하면 최적화를 해주고 있다. 두 가지, 그게 copy elision이라는 개념하고 RVO라는 개념이 있다. 방금 설명드린 그 복사 생략에 대해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A 클래스는 아주 단순한 클래스입니다. 기본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고, 이 기본 생성자는 기본 인자를 이용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사 생성자도 정의했고, 대입 연산자도 정의를 한 상태입니다. 복사 대입 연산자요. 그리고 여기에 foo라는 함수가 있고, foo라는 함수는 A 타입의 객체를 값 전달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는데 옵션에서 C++11 기준으로 하고요. 옵티마이제이션에 fno elate constructors를 적용해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실행된 걸 보면, 결과를 보면, 잠깐만요. 제대로 됐나? 예. 다시 올바르게 이제 실행이 된 겁니다. 요 옵션을 줘서, 즉, C++11 기준으로 fno elate constructor. 그래서 복사 생략이라는 최적화를 사용하지 않고, 이 코드를 test copy elision이라는 함수로 실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A라는 객체를 생성하는데 equal 10이라는 초기화를 했습니다. 이 경우 불러지는 코드를 보면 이 10을 요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하나 만든 다음에 다시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A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foo A5 한 경우도 여기에 기본 생성자를 이용해서 그 n이 5인 객체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복사 생성자로 이용해서 foo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개 변수 a는 이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는 코드랑 동일한 코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실행을 해보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를 줍니다. 근데 여기서 속성에서 fno elite constructor라는 옵션을 빼고 다시 해야 되는데 다시 저장을 하고 재컴파일해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번 보시면 copy constructor가 하나도 호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 과정에서도 A를 바로 요 10을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고요. 이 foo에 A 전달하는 경우도 test copy elision의 스택에 A5라는 객체를 만든 다음에 값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매개 변수 함수를 만들 때 그때 A5를 이용해서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같은 것을 17로 바꾸고 옵티마이션에도
자, F17로 했는데 FNO Elite Constructor라는 옵션도 주었지만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F17부터는 이 일리드 복사 생략과 RVO라는 최적화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카피 F17로 줘서는 이 옵션을 줘도 그 옵티마이션 하기 전 형태로 실행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FNO Elite Constructors 복사 생략을 하지 않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실행해 가지고 그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C++11 옵션을 줘서 실행을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로 RVO도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11로 하고 옵티마이션에 요 엘리드 컨스트럭터를 줘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뭘 실행하냐면 테스트 RVO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바를 호출해서 객체를 받아서 B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보면 바가 호출되면서 요 A 객체가 생성이 될 거고 이것이 반환되면서 여기서 임시 객체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임시 객체가 복사 생성자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디폴트 컨스트럭터 O 요게 생성이 된 거고요. 카피 컨스트럭터를 통해서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고 다시 그 임시 객체가 B를 만들 때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즉, 3번의 컨스트럭터가 호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옵션을 지우고 실행을 해보면 또 안되죠. 다시 저장하고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보면 자, 이번에는 디폴트 컨스트럭터만 한번 불러지고 있습니다. 즉, 이 객체가 여기서 생성되는 것 형태로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이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즉 바는 여기서 지역 객체를 만나서 뭔가 이 안에서 뭘 하더라도 나중에 반환하게 되는데 실제 객체를 바 스택에서 만들지 않고 테스트 RVO 이 바를 호출하는 스택에서 만드는 형태로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Return Value Optimization 이 두 종류의 최적화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C+17부터는 이것을 모든 컴파일러가 표준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례차례 복사 생성자, 대입 연산자, 소멸자 세 가지 그 빅3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첫 번째 예는 실제 보시면 정수 하나를 원시 타입 하나를 멤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시 타입을 하나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복사 생성자나 대입 연산자나 소멸자나 직접 사용자가 정의할 필요는 없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히 보시면 소멸자는 정의 안 돼 있군요. 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게 복사 생성자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대입 연산자입니다. 보통은 표준에서는 이 컨스트가 빠지는데 요거는 컨스트를 붙여주는 것이 강건성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이 자체를 정의하는 게 이제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객체들이 생성될 때 어떤 게 호출되는지. 자, 요 경우에는 1이라는 정수를 받아서 생성하는 거니까 요게 이용해서 이제 생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O2는 O1을 인자로 받아서 생성하고 있으니까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한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O2 set 2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O2를 여기에 F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제에서 본 것처럼 최적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이 객체를 이제 복사 생성자를 사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copy constructor가 호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경우에도 보시면 이제 G 펑션에서 요 객체가 요걸 이용해서 생성된 다음에 요 return 되면서 임시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객체가 참조 형태로 대입 연산자리에 들어가서 요 O2의 내부 내용을 바꾸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 예제는 첫 번째 예제와 차이점은 여기서 스태틱한 애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와 달리 또 요 경우에는 아까는 값 전달로 보냈고 요 리턴하는 것도 값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 copy constructor가 여기서만 불러지게 되겠고 요걸 전달할 때 또 반환할 때도 copy constructor는 호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요런 형태 같은 경우에는 RBO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는 얘가 O2가 L-value이기 때문에 copy elision 복사 생략은 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이런 식으로 static 해가지고 참조로 반환하지 않더라도 RBO라는 최적화 때문에 이 자체에서 copy constructor가 불러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대부분 이 RBO와 인자 전달은 참조 방식을 쓰게 되면 이 복사 생성자나 이런 대입 연산자가 불필요하게 불러져 가지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것들은 다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예제입니다. 세 번째 예제는 이제 아까와 달리 아까는 원시 타입만 유지했고요. 그런데 지금 요 세 번째 예제에서는 포인터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포인터 타입을 쓰고 있고 동적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 타입의 객체가 있으면 여기에 데이터라는 포인터가 있고 실제 데이터는 다른 곳에 힙에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객체가 존재하는 곳과 이 데이터가 가리키는 곳은 다른 곳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동적 할당하는 멤버 변수가 있으면 반드시 소멸자를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 동적 할당된 것을 소멸자에서 반납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생성자는 만들었으니까 기본 생성자는 제공이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보면 여기에 이제 그 복사 생성자하고 대입 연산자는 정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제공해 주는데 어떤 방식? shallow copy 해주는 방식으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나게 되면 자, 이게 메인 스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처음에 O1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O1. 그 다음에 O2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O1은 여기 어딘가에 1이라는 값을 가리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O2는 O1 복사 생성자를 이용해서 만들었으니까 이 내용이 이걸로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O2의 데이터 멤버하고 O1의 데이터 멤버는 요 같은 요 값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O3가 만들어지는데 O3는 3을 이용해서 만들었으니까 또 다른 공간에 3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O2 set 2 하면 요 값이 바뀌기 때문에 O1을 이용해서 접근하나 O2를 이용해서 접근하나 이 데이터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O3 equal O2 하니까 또 O2에 있는 내용을 그 시스템에서 제공해주는 대입 연산자가 샬롯 카피 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요 값도 이제 요길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요걸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다 얘를 가리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출력되는 값들은 다 2가 출력이 됐고요. return 0에서 메인이 종료되면 소멸자들이 불러지게 되는데 O3의 소멸자가 불러지면 O3의 데이터는 얘를 가리키기 때문에 얘가 반납이 됩니다. 얘가 반납이 되는데 그 다음에 O2에 있는 소멸자가 불러지는데 얘를 반납할 시도를 하게 되면 이미 반납하기 때문에 이때 프로그램은 종료되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요 3번은 반납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예제들은 딥 카피가 필요한데 샬롯 카피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딥 카피가 필요한 경우에는 복사 생성자하고 그 대입 연산자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여기 보시면 이 경우에는 데이터를 새로 만들면서 복사 생성자에서 새로 데이터를 새로운 공간을 만들면서 그 데이터를 받은 값으로 초기화해주는 형태로 만드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객체들이 똑같은 크기의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입 연산자 같은 경우 대입과 복사 생성자가 차이점은 복사 생성자는 객체를 생성할 때 호출되는 거고 대입 연산자는 이미 생성된 객체에 내부 내용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동적 할당하는 경우에는 대입 연산자에서는 원래 것을 반납하고 새로 확보를 해야 되겠지만 이 경우에는 기존 공간하고 새로 필요한 공간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만 이렇게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여기로 옮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와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코드가 만들어지면
자, 보시면 O1이 만들어지고 O1은 여기에 1이 가리킵니다. 자, 그 다음에 O2, 2를 만들면서 O1을 복사했는데 이 경우에는 또 만들고 요 값을 복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O2가 이런 식으로 같은 걸 가리키게 됐는데 샬롯 카피하니까 이게 아니라 다른 걸 가리키게 되겠고요. O3는 이렇게 해서 3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O2 set 2 하면 이 값이 2로 바뀌고 O3 equal O2 하면은 O3에 있는 요 O3가 요거죠. 얘를 1로 바꾸니까 이렇게 이 값이 되겠고요. O1 equal O4는 뭐야? 여기 에러네요. 2 이렇게 불렀다고 치면 2를 이렇게 호출했다고 생각하시면 O4에 있는 내용이 임시객체가 넘어와서 O1의 내부 내용을 바꾸니까 이 경우도 여기서 O4가 4를 가리키는데 얘한테 복사되니까 O1 값이 요 값이 여기로 복사되고 얘는 소멸돼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보시면 이제 이 임시객체는 만들어졌다 바로 소멸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실제로는 원래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안 하게 되면 요 후 안에서 요게 생기고 실제로는 이제 여기서 임시객체가 하나 더 생기겠죠. 임시객체가 하나 더 생기는데 원래 이 문제는 이제 RBO 최적화를 하면 문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이런 임시객체가 생기는 것들이 효과적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때문에 이제 move라는 개념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지 않고 지금은 카피를 하고 있죠. 이 데이터를 1로 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move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O1이 O4가 그대로 옮겨와서 O1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지금 그림으로 표현이 안 돼 있지만 다음 예제를 보면 좀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는 요 예제에서는 늘 객체들이 동적 할당에서 유지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수 하나를 동적 할당에서 유지할 이유는 전혀 없죠. 필요한 공간이 매번 달라지면 동적 할당을 하지만 매번 내가 필요로 하는 크기가 같으면은 이 new delete는 동적 할당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예제의 경우에 이제 크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즉, 크기들이 다른 애들을 있을 때, 그 경우에는 아까 보시면 이제 어떤 비용이 달라지냐 하면 여기서는 new하고 초기화를 했죠. 그렇게. 물론 이 경우도 그렇게 되지만 여기 보시면 버퍼를 이만큼 만들고요. 버퍼의 크기를 이만큼 만들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해주는 요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코르 연산자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기존 공간을 반납하고 새로 할당한 다음에 복사하는 비용이 듭니다. 물론 요 경우에 우리가 기존 버퍼의 크기가
할당된 버퍼의 크기가 용량이 지금 새로 필요한 것보다 크면 요 딜리트를 하지 않고 그대로 카피해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카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누를 안 하고 할 수도 있지만 항상 필요한 만큼만 유지하는 형태로 하면 반납하고 새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 경우에 RBO라는 옵티마이제이션을 안 한다고 치면 어떤 비용이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fu가 호출되면 요 B 객체를 생성하는 비용이 들어요. 그 다음에 fu가 종료되면서 여기서 임시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 생성은 new copy 비용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임시 객체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B 객체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delete가 실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임시 객체가 A의 대입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A 객체는 delete new copy가 되겠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 임시 객체도 delete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보면 이거 끝나고 나면 A가 그냥 요 B 객체가 이 A 객체를 대신하면 가장 깔끔할 텐데, 그 과정에서 객체가 지금 3개가 생성된 만큼, 물론 3개는 아니죠. 2개가 생성되고 하나가 복사가 이루어졌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 거예요. 이 비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move라는 개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